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의 2023년 1분기 XRP 시장 보고서는 SEC 소송에도 불구하고 떡상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탄산음료,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드시면 안 좋죠. 그래서 제로콜라, 펩시콜라 나오고 있죠. 그래도 코카콜라는 잘 팔리죠. 제 생각에 코카콜라가 잘 팔리는 이유는 어떤 음식과 먹더라도 잘 어울리죠. 고기를 먹을 때도, 햄버거를 먹을 때도, 피자, 치킨, 전통적인 한식이 아니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대처를 잘합니다. 충분히 멀티플레이어죠. 그래서 코카콜라 판매량은 어마어마하죠. 코카콜라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좋지 않고 그리고 살이 찐다고 알려진 코카콜라는 햄버거가 나온 이후 인류를 지배하다시피 했죠. 그 어떤 음식에도 궁합을 잘 맞추는 음료, 유틸리티 플레이어죠. XR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다. 분위기는 나쁜 놈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하는 놈이다. 그래서 저는 XRP가 코카콜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에 좋지 않고 살이 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찾는다. 미 행정기관과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코인으로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해하시기. 어쨌든 4월 27일 리플은 2023년 1분기 시장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판매가 크게 증가했으며 순매출은 이전 분기의 2억 2631만 달러에 비해 무려 3억 6106만 달러에 달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XRP 레저 온체인 활동도 작년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에 탈중앙화 거래량이 34% 성장을 했다. 그리고 XRP의 중앙 집중식 거래소 일일 평균 거래량은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46% 증가했다. 흥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암호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 미카, 마켓 앤 크립토 어셋,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이 유럽연합에서 통과를 했고 27개 회원국에서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국 계속 지금 암호화폐를 집적되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영국은 다시 한번 대영 제국의 영해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얻으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총리, 암호화폐 대환영, 암호화폐 허브 국가, 우리는 암호화폐를 사랑합니다. 거의 추앙하다시피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XRP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영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의 금융 홍보에 초점을 맞췄고 이전 그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제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또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어서 연방 수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초기 규제 체제를 설정했다. 어쨌든 광범위한 금융 혼란 속에서도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 높아지는 대출 이자율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XRP 시장은 1분기에 46% 놀라운 거래량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점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였고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암호화폐의 겨울이 끝나감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포착됨에 따라서 XRP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12% 증가를 했으며 그리고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거래량은 14%, 그리고 이더리움은 20% 증가했다. 이대로 쭉 깔끔하게 계속해서 증가하면 좋겠죠.
어쨌든 주식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공중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의 염증을 느낀, 주택의 염증을 느낀 그 돈들이 결국 암호화폐로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 지금 규칙 제정 대신 시행에 의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pakso는 다양한 증권법 위반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SEC로부터 또 다른 통지를 받았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 후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암호화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관련된 인사들이, 인플루언서들이 게리 겐슬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고 애초에 암호화폐 옹호론자였던 게리 겐슬러가 왜 갑자기 저렇게 암호화폐를 없애려고 할까요? 왜 저렇게 암호화폐를 누르려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특별하게 남아있는 코인이 하나 있죠. 그 코인, 그놈 때문에 전체 암호화폐를 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를 아주 떳떳하게 만들겠죠. 그래야만 메이드 인 USA 코인 XRP가 더 돋보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항상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어릴 때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으면 자꾸 귀찮게 하잖아요. 건들고 고무줄도 끊고. 지금 어리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까요? 하지만 저 때는 그랬죠. 괜히 심술 부리고 싫다 그러고 막 그러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왜 그럴까요? 아직 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직까지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게리 겐슬러가 미국이 XRP를 바라보는 시선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게 더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글로벌 금융 및 암호화폐 시장의 불투명성과 상호 연결성의 정도를 드러내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실리콘밸리뱅크 몰락과 시그니처 뱅크 예상치 못한 폐쇄는 미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암호화폐 세계의 많은 부분이 은행으로부터 탈중앙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참 현대금융, 전통금융 회사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했죠. 깜짝 놀라셨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유럽 연합의 정책 입안자들,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는 그들에게 칭찬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이 분기에도 계속될 예정이지만 이제 점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인류가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진짜 선의를 위한 그 어떤 놈한테도 돈을 받지 않은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정책 입안자가 누구인가? 그런 정치인이 결국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겠죠. 자,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은 XRP 원장을 위한 새로운 상호 운영성 표준 XLS38T를 제안했고 사용자가 기본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없이 블록체인 간의 디지털 자산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XRP와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미래는 매우 밝다. 프로그래밍 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자연스럽게 전환해주는 코인이 여러분들 아실련가 모르겠지만 오브스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코인이 폴카닷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XRP는 블록체인이 하려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다. 거래의 도구의 완성도가 높인 애가 결국 모든 걸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거 하는 놈이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 모든 걸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는 1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돼서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브스가 하는 일 그리고 폴카닷이 하는 일을 XRP가 또 찝적대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100개를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 걸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류는 디지털은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트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SEC는 리플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SEC는 리플을 악용했다.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조지 메이신 로스쿨 법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심 지금 SEC와 리플이 꾸미는 일을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들은 충분히 쎄쎄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EC 또한 지금 이런 여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SEC가 깨끗하게 인정하려면 어쨌든 대중에 흘러나오는 여론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론들 없이 SEC가 갑자기 손을 들어버리면 타당성이 사라지겠죠. SEC는 충분히 여론의 뜻을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이런 이유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우리도 인정하겠다가 아주 깔끔하죠. 게리 겐슬러의 자존심의 스크래치도 나지 않고 그리고 SEC라는 정부기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에도 조금은 선색이 덜하겠죠. 지금 SEC를 바라보는 외부적 데이터들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을 하는구나. 충분히 SEC가 손을 들 수 있는 합리적 타당성을 만들고 있구나. 그건 뭐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원 판사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측이 되지만 그 또한 여론의 질타, 국민의 생각, 전 세계적 트렌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 투자자들, 그들 생각을 전혀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객관적 시선으로 보더라도 SEC가 리플을 잘못 건드렸다. 이 내용, 저 내용 모두 다 취합해 보니까 이제는 법학대학 교수마저 리플을 옹호하고 리플을 이해하고 SEC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건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건지 정말 제 첫 번째 강연 1인 5월 6일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끌 건지 어쨌든 SEC, 리플 모두 다 자료를 제출을 했고 약식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을 했고 인정을 했고 법원 판사만 결정을 내리면 되는 이 시기에 이런 기사들 암호화폐를 잘 모르고 블록체인을 잘 모르고 그냥 법에 대한 지식만 있는 대학 교수들, 경제부 기자들 이런 그들의 말들이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는 건 SEC에게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 조금은 그들이 숨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마련해주는 행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TV 뿐만 아니라 메이저 채널에서도 SEC를 약간 비아냥거리고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부도덕성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 생각이 제발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오늘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리플의 2023년 1분기 XRP 시장 보고서는 SEC 소송에도 불구하고 떡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탄산음료,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드시면 안 좋죠. 그래서 제로콜라, 펩시콜라 나오고 있죠. 그래도 코카콜라는 잘 팔리죠. 제 생각에 코카콜라가 잘 팔리는 이유는 어떤 음식과 먹더라도 잘 어울리죠. 고기를 먹을 때도 햄버거를 먹을 때도 피자, 치킨 전통적인 한식이 아니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대처를 잘합니다. 충분히 멀티플레이어죠. 그래서 뭐 코카콜라 판매량은 어마어마하죠. 코카콜라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좋지 않고 그리고 살이 찐다고 알려진 코카콜라는 햄버거가 나온 이후 인류를 지배하다시피 했죠. 그 어떤 음식에도 궁합을 잘 맞추는 음료, 유틸리티 플레이어죠. XR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EC와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다. 분위기는 나쁜 놈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하는 놈이다. 그래서 저는 XRP가 코카콜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에 좋지 않고 살이 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찾는다. 미 행정기관과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코인으로 생각이 듬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해하시기. 어쨌든 4월 27일 리플은 2023년 1분기 시장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판매가 크게 증가했으며 순매출은 이전 분기의 2억 2631만 달러에 비해 무려 3억 6106만 달러에 달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XRP 온체인 활동도 작년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에 탈중앙화 거래량이 34% 성장을 했다. 그리고 XRP의 중앙 집중식 거래소 일일 평균 거래량은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46% 증가했다. 흥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암호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 미카, 마켓 앤 크립토 어셋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이 유럽연합에서 통과를 했고 27개 회원국에서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국 계속 지금 암호화폐를 찝적대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영국은 다시 한번 대영 제국의 영해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얻으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총리, 암호화폐 대환영, 암호화폐 허브 국가, 우리는 암호화폐를 사랑합니다. 거의 추앙하다시피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XRP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의 금융 홍보에 초점을 맞췄고 이전 그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제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또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어서 연방 수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초기 규제 체제를 설정했다. 어쨌든 광범위한 금융 혼란 속에서도 전통 금융회사들의 파산,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 높아지는 대출 이자율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XRP 시장은 1분기에 46% 놀라운 거래량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점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였고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암호화폐의 겨울이 끝나감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포착됨에 따라서 XRP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12% 증가를 했으며 그리고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거래량은 14% 그리고 이더리움은 20% 증가했다. 이대로 쭉 깔끔하게 계속해서 증가하면 좋겠죠. 어쨌든 주식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공중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의 염증을 느낀 주택의 염증을 느낀 그 돈들이 결국 암호화폐로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 지금 규칙 제정 대신 시행에 의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박소는 다양한 증권법 위반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SEC로부터 또 다른 통지를 받았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 후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암호화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관련된 인사들이, 인플루언서들이 게리 겐슬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를 잘 이해하고 애초에 암호화폐 옹호론자였던 게리 겐슬러가 왜 갑자기 저렇게 암호화폐를 없애려고 할까요? 왜 저렇게 암호화폐를 누르려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특별하게 남아있는 코인이 하나 있죠. 그 코인, 그놈 때문에 전체 암호화폐를 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를 아주 떳떳하게 만들겠죠. 그래야만 메이드 인 USA 코인 XRP가 더 돋보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항상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어릴 때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으면
자꾸 귀찮게 하잖아요. 건들고 고무줄도 끊고. 지금 어리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까요? 하지만 저 때는 그랬죠. 괜히 심술 부리고 싫다 그러고 막 그러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왜 그럴까요? 아직 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직까지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게리 겐슬러가 미국이 XRP를 바라보는 시선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게 더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글로벌 금융 및 암호화폐 시장의 불투명성과 상호 연결성의 정도를 드러내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실리콘밸리뱅크 몰락과 시그니처뱅크 예상치 못한 폐쇄는 미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암호화폐 세계의 많은 부분이 은행으로부터 탈중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참 현대금융, 전통금융회사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했죠. 깜짝 놀라셨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는 그들에게 칭찬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이 분기에도 계속될 예정이지만 이제 점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인류가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진짜 선의를 위한 그 어떤 놈한테도 돈을 받지 않은,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정책 입안자가 누구인가. 그런 정치인이 결국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겠죠. 자,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은 XRP 원장을 위한 새로운 상호 운영성 표준 XLS38T를 제안했고, 사용자가 기본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없이 블록체인 간의 디지털 자산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XRP와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미래는 매우 밝다. 프로그래밍 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자연스럽게 전환해주는 코인이 여러분들 아실련가 모르겠지만 오브스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코인이 폴카닷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XRP는 블록체인이 하려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다. 거래의 도구의 완성도가 높인 애가 결국 모든 걸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거 하는 놈이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 모든 걸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는 1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돼서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브스가 하는 일, 그리고 폴카닷이 하는 일을 XRP가 또 찝적대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100개를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 걸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류는, 디지털은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트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SEC는 리플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SEC는 리플을 악용했다.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조지 메이신 로스쿨 법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 지금 SEC와 리플이 꾸미는 일을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들은 충분히 쎄쎄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EC 또한 지금 이런 여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SEC가 깨끗하게 인정하려면 어쨌든 대중에 흘러나오는 여론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론들 없이 SEC가 갑자기 손을 들어버리면 타당성이 사라지겠죠. SEC는 충분히 여론의 뜻을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이런 이유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우리도 인정하겠다가 아주 깔끔하죠. 게리 겐슬러의 자존심의 스크래치도 나지 않고, 그리고 SEC라는 정부기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에도 조금은 선색이 덜하겠죠. 지금 SEC를 바라보는 외부적 데이터들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을 하는구나. 충분히
SEC가 손을 들 수 있는 합리적 타당성을 만들고 있구나. 그건 뭐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원 판사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측이 되지만 그 또한 여론의 질타, 국민의 생각, 전 세계적 트렌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 투자자들, 그들 생각을 전혀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객관적 시선으로 보더라도 SEC가 리플을 잘못 건드렸다. 이 내용, 저 내용 모두 다 취합해 보니까 이제는 법학대학 교수마저 리플을 옹호하고 리플을 이해하고 SEC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건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건지, 정말 제 첫 번째 강연 1인 5월 6일 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끌 건지. 어쨌든 SEC, 리플 모두 다 자료를 제출을 했고 약식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을 했고 인정을 했고, 법원 판사만 결정을 내리면 되는 이 시기에 이런 기사들, 암호화폐를 잘 모르고 블록체인을 잘 모르고 그냥 법에 대한 지식만 있는 대학 교수들, 경제부 기자들, 이런 그들의 말들이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는 건 SEC에게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 조금은 그들이 숨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마련해주는 행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TV 뿐만 아니라 메이저 채널에서도 SEC를 약간 비아냥거리고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부도덕성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 생각이 제발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오늘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